제가 어젯밤에 드디어 두 번째 과제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거를 수합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고 세 번째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코드 짤 수 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빠르게 미적 공부를 하러 가는 걸로 일단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설명서를 구경해 봅시다. 과제 넘버 3 설명서예요. 자, 요 친구 그 홈워크 3 압축 파일 까시면 .py 파일 두 개랑 .pdf 파일 하나 있을 건데 .pdf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일단 기한은 우리가 오늘이 8주차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밤까지로. 그래서 5월 15일 금요일 밤까지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뭐 금방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세 번째 과제입니다. 부제는 영등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출한 친구들 약 260명 정도 친구들이 우리 네 군데 반 다 합해서 제출을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약 3%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테스트에서 실패가 떴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명이 한 명 또는 두 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캐릭터 6개 능력치 합이 100이 안 돼가지고 테스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참사를 겪고 나서 살아남은 친구들 250 몇 명 정보를 제가 모아갖고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긴 한데 과제 남바2 목표, 우리가 제대로 도전한다라면 사실은 프로그래밍하기 엄청 어려운 축에 속해요. 여러분이 제출 가능을 띄우는 것 자체는 내가 능력치를 어떻게 세팅했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몇몇 친구들은 제출 가능 위에 이제 여러분의 캐릭터를 이긴 상대방 캐릭터 능력치 정보 쫙 이렇게 출력해갖고 보여주는 걸 아마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확실한 영등이 되기 위해 저런 애들까지 다 승리하는, 저런 애들이랑 싸웠을 때도 항상 승리하는 엄청나게 편파적인 조건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 능력치를 바꿔야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결심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힘 능력치 100으로 놔두고 나머지 다 0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보다 힘 능력치가 높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라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랑 힘 능력치가 똑같으면 그 친구는 힘도 나랑 똑같고 다른 5개 능력치도 다 0으로 나랑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그냥 이름을 비교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매력에 몰빵을 하고 지혜에 몰빵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 본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내 캐릭터 능력치를 한 곳에 몰빵을 해서 제출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호기로운 마음으로 6개 능력치 잘 분류해가지고 분기 덩어리들의 순차 흐름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려고 했더니 제출 가능이 뜨기는 하는데 뭔가 좀 찝찝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내가 능력치를 6개를 잘 배분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조건식 잘 적고 이렇게 내가 수식들 잘 구성한다면 나랑 동등한 능력치인 친구들이 항상 가장 우월하게끔 얼마든지 편파적인 듀얼 함수 내용으로 구성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까지였단 말이에요. 다른 수업 과제들이라든가 미적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거기까지 내가 하기는 아이고 힘들다. 내 1학년 1학기 대학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겼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까지 내가 대결을 할 줄 몰랐다 이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무하고나 싸워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플랜을 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난 과제도 마찬가지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과제 테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캐릭터가 패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영등을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마지막에 제출 가능 띄워주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py 파일 260 몇 개를 이제 제출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여러분 260 몇 명에 대해 본인이 결정한 내 캐릭터 이름이랑 6가지 능력치 조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지금 세 번째 과제를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렇게 들고 왔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대결을 할 건지를 다 공개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자체는 이전보다 한 단계만 더 복잡해졌어요. 이전의 목표는 단순하게 둘 중에 한 명이 나고 내가 이기도록 한번 짜봐라, 일관적으로 내가 이기도록 짜봐라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세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직접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각 전체 200 몇 명 중에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전부 다 판단해서 일렬로 줄을 세울 수 있게끔 되게 보편적인 대결 규칙을 여러분이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룰 것이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듀오를 구성을 해서 도전을 해보셔야 제출 가능을 구경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제 두 번째 과제에서 내가 6가지 능력치 다 정직하게 잘 비교해가지고 승부 내게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 가지고 승부 내게끔 그렇게 잘 구성해 놨다라면 그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들고 오면 바로 제출 가능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이제 두 번째 과제를 예를 들면 한쪽 능력치 몰빵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이 부문 3개 가지고 완성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과제 수행 방법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압축 풀어주시면, 그 홈워크 3 압축 파일 풀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y 파일 2개, 그래서 myModule.py랑 core.py 이렇게 2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각각 아이들로 열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경해보고,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 치는 대부분은 이제 myModule.py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우리 모듈 얘기 7주차 수업 시간에 나왔었죠. 그거 감안해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은 .py 파일 요거 myModule.py 열기 전에 이 친구 이름부터 바꾸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여러분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출하는 .py 파일들을 다 모아서 전체 최종 버전을 만들 거예요. 이번 세 번째 과제는. 그럼 이제 .py 파일 개수가 260 몇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파일들의 이름, 그러니까 모듈의 이름은 서로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가급적 개성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겹치지 않을 만한 독특한 영어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AAA, BBB 막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정해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2개를 열고 이름 바꿔놓은 다음에 그거를 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세 번째 과제에서 여러분이 제출하는 .py 파일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최종 버전이랍시고 제가 업로드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py 파일 자체의 이름에 막 예를 들면 학번을 심어둔다라든가 막 그러지는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일단은 core.py를 열어주시고, 얘가 이제 좀 더 강력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우리 세 번째 과제 최종 버전 프로그램의 몸통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과제랑 동등한 느낌으로 나중에는 이 친구를 F5 눌러갖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자, 지금 보시면 core.py 내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to-do number 3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디 부분을 나중에 언제 고쳐야 되냐 같은 것들을 과제 설명서에 지금 나열돼 있었던 그 순서대로 제가 주석으로 표시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임포트문에다가 여러분이 방금 전에 고친 파일 이름이랑 동등한 이름을 쓰게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할당문 있잖아요. 얘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임포트문 실행하면 이름 사전에 내 모듈 이름에 해당하는 거 등재해 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 그거랑 동등한 이름을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 모듈이랑 둘 다 집어넣고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친구 거, 다른 친구 거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요 대괄호 안에다가 컴마 해가지고 다 밀어 넣어둔 다음에 F4를 누르면 그러면 이 세 명의 여러분이 정해놓은 대결 기준에 따라서 줄 세우기를 시도를 한다라든가 등등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를 처음 진행할 때는 뭐 남이 뭘 하든 알 바 아닌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 모듈 하나만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자, 일단은 코어는 이제 더 이상 고치면 안 됩니다. 요 위에 부분만 여러분이 나중에 고치셔야 되고 요 밑에는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제출한 각각의 캐릭터 정보들을 이름 순으로 지금 줄 세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슬래시 나누기 기호가 아니라 여러분 엔터키 주변에 있는 원 기호 있잖아요. 그거를 치면 나오는 백슬래시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X00이라고 적어서 제출한 친구가 무려 4명이나 있었어요. 동명이인이. 그리고 이게 심지어 260명 중에 가장 많은 동명이인을 배출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여러분 두 번째 과제에 내거.py 파일 이름 여러분이 정했잖아요. 그 여러분의 .py 파일 명의 가장 뒤에 있었던 글자를 이렇게 언더스코어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동명이인은 현재 이 모든 캐릭터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4명의 친구는 조금 슬프지만 개명을 당했고 그 중에 3명은 지금 힘 능력치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친구는 민첩 능력치에 몰빵을 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0, 1로 한 친구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느낌표로 스타트한 친구, 그다음에 숫자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AAA도 2명인가 있었고 알파벳 A 한 글자가 3명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뒤에다가 토를 달아는 거. 그래서 빅블루베리님, 챔피언님이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사인 보이, 다크님 계시고요. 그래서 젠지님 계시고요. 해피님, 아이러브 홈님 계시고요. 간장님, 김치워리어님 계시고요. 이런 느낌으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능력치 합이 100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능력치를 음수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합이 100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쪽 능력치를 100을 초과한 느낌으로 해놓고 다른 쪽 능력치를 이제 음수로 아예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치 전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 피크민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 아이디 이거 그쵸 본인이 직접 배분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칭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등등등 해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 친구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알파벳 소문자 친구들 계시고 알파벳 소문자 A로 이름 정하신 분들도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많다. 홈 프로텍터님 계시고요. 라떼님 계시고요. 마이네임 그래서 파이썬님 계시고요. 파이썬도 2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걸로 소문자 P랑 등등등 있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한글 이름으로 적어주신 갱구리님, 공주님님, 내이름님, 마이님님이 계시고 이것도 사칭이에요. 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미남 판도끼님 계시고요. 복전생의 발라님, 싸움은 주먹님, 그다음에 종강원해님, 지능종결자님 등등등등 계십니다. 그 흑염룡님 한 분 계시고요. 등등 이런 캐릭터들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내 듀얼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해서 이 친구들을 싸움을 열심히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막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너먼트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 뭐 128강전, 64강전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한 친구가 이제 영등이 된다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거, 여러분 지금 이름 바꾼 .py 파일 열어보시면 얘는 지금 내용물이 사실상 듀얼 함수 정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캐릭터 정보 지난 과제에서 제출했던 거. 자, 여러분 본인은 내 캐릭터 이름 뭘로 정했는지 내가 제출했던 .py 파일 열면 알죠? 동명이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럼 뒤에다가 제가 살짝 토를 달아 놓긴 했는데 뭐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내 능력치 뭘로 정했냐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얘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 캐릭터의 이름 능력치랑 왼쪽 캐릭터의 이름 능력치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친구의 이름이 더 작으면, 여기서 작다라는 거는 출석부상으로는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으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씨보다 가씨가 더 출석부에 위에 있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컴퓨터쟁이들이 생각하는 작으면 우월하다가 거기도 반영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오른쪽 친구의 이름이 더 빠르면 출석부 상에 더 위에 있으면 얘는 true가 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이제 true 곱하기 2 하면은 불 곱하기 int이기 때문에 int 곱셈을 해요. 따라서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은 1 나오고 false에 대한 int 형식 값은 0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오른쪽 친구 이름이 더 빠르면 2가 나오고 왼쪽 친구가 더 빠르면 이름이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왼쪽 친구가 더 빠르면 0 곱하기 2에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 또는 2가 나오고 걷다가 빼기 1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친구의 이름이 더 빠르면 1이 나올 겁니다. 왼쪽 친구의 이름이 더 빠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배 뻥튀기에서 일종의 그거잖아요. 얘가 영역을 넓힌 다음에 걔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기는 느낌이죠. 통째로 들어가지고 쉬프트 한다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선형 변환을 해가지고 적절한 계산하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이거 제출하면은 제대로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듀얼 자체의 어떤 껍데기는 지금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이다. 음수 또는 양수를 위반한다. 그 다음에 왼쪽 친구 승리라고 판정할 거면 음수, 오른쪽 친구가 승리라고 판정할 거면 양수. 그 다음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치가 다르거나 능력치가 같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코어로 돌아와서 F5를 한번 눌러봅시다. 누르시면 과제 넘버3 테스트용 프로그램 탑재된 모듈, 방금 전에 제가 지정한 거니까 지금 하나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막 빨간색 오른 메시지 뜬다. 그럼 다시 core.py 가가지고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임포트 문이랑 그 밑에 있는 할당문, 거기다가 내가 지금 고쳐놓은 파일 이름 잘 반영돼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코어 저장한 다음에 붙잡고 F5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보시면 제출 전 테스트, 모듈 모아 테스트, 대결 결과 조회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메뉴판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일단은 제출 전 테스트, 여러분 여기서 1하고 엔터 쳤을 때 제출 가능이 뜨면 무조건 제출 가능입니다. 코어를 고치지 않은 선에서요. 그렇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듈 모아 토스트 대결 결과 조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같이 미적 듣는 친구들, 공창권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같이 여러분이 작당을 해서 .py 파일 각자 만든 거 3개를 모아놓고 그 임포트문 적당히 복붙해서 이름 고쳐놓고 그 다음에 모듈스 안에다가 다 밀어 넣은 상태에서 F5 누르면 여기 이제 여러 개가 뜰 거란 말이죠. 그걸 모아가지고 모듈 모아 테스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열심히 줄 세우기를 시도를 해요. 코어 모듈이. 여기서 줄 세우기 결과를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전달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그거잖아요. 다 이름 순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결국은 출석부 순으로, 달리 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스태츠 리스트 안에다 우리가 밀어 넣었던 순서대로 이 친구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62명이 지금 참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친구 맨 위에 보시면 0등이랑 1등, 2등 그래 요거는 지금 인덱스 값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순위니까. 근데 옆에 보시면 점수가 지금 0.0점 동점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제출 가능을 띄웠을 때는 여러분이 코드를 잘 짰다면 반드시 능력치 6자리가 똑같은 친구들은 이 전체 출석부에서 이 전체 결과표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능력치 똑같은 친구가 3명 있다. 이 261명, 262명 중에 3명 있다. 그 3명은 셋 다 상위권이거나 중위권이거나 하위권인 거예요. 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제출 가능이 뜨는 경우에는. 그럴 때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듀얼 작성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입각해서 이름을 가지고만 본인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점수는 동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제대로 뜨는 게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 나중에 직접 만들었을 때도 여러분 캐릭터 또는 여러분 캐릭터랑 동등한 능력치를 가진 6가지 능력치를 가진 친구들이 여기서 0점을 따는 거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모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모듈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결 결과 조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 하나하나 모듈 하나만 붙잡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듀얼을 써서만 여러분이 몇 등 몇 등으로 매기고 있나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여러분 눈에다가 전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랑 동등한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능력치를 갖춘 친구들을 상위권으로 올리려고 했었나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모듈 모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친구들 거, 그러니까 임포트해둔 다른 모듈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전체 점수를 다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놨고 이 과제 넘버 3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60 몇 개의 듀얼 함수 내용물이 이제 각각 모듈마다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출한 모든 .py 파일을 다 모아서 모듈 모아 테스트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총 몇 점을 받았는지 그걸 이제 누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떤 캐릭터가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지금 인정을 받고 있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전체 200 몇 명 중에 최종 0등에 해당하는 캐릭터를 만든 친구 한 명한테 역시나 소소한 상품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인기 투표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2번이랑 3번은 선택적인 친구들이고 1번하고 엔터를 치시면 제출 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여러분의 모듈을 테스트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캐릭터 사이의 대결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지 검사합니다. 엔터키 쳐요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캐릭터 한 명을 붙잡고 다른 캐릭터 전부랑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맨 처음에 붙잡은 캐릭터를 레프트에 넣고 돌려보고 라이트에 놓고 그 친구 동일한 친구랑 싸움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레프트일 때 이겼으면 라이트일 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에 두냐 라이트에 두냐는 승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래서 일관적으로 대결을 수행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듀얼 지금 작성되어 있는 듀얼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고 이 이름은 현재 전혀 겹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보장돼 있어요. 따라서 1차 테스트는 그냥 쉽게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테스트는 이제 캐릭터 40명을 뽑습니다. 약 20% 정도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걔네들을 대결을 시켜서 줄을 세워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결시킬 때마다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오나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아쉽게도 실패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능력치가 동일한 캐릭터들이 비슷한 등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등이랑 6등 3등은 지금 이 친구고 힘 100이에요. 그다음에 6등은 이 친구고 힘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100인 친구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한 결과 예를 들면 지금 요 10, 10, 10, 10, 10, 50으로 해둔 친구는 힘 능력치 100으로 몰빵한 친구한테 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겼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이제 일관성이 또 깨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듀얼은 이런 느낌으로 분배된 능력치인 친구가 힘 100인 친구를 무조건 이기거나 아니면 걔네들한테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듀얼은 그렇게 짰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무조건 이름만 비교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제출 가능을 띄우려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6가지 능력치를 가지고 무조건 대결을 수행해야 됩니다. 언제? 6가지 능력치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사실 6가지 능력치가 하나만 다를 수는 없죠. 최소 2개가 다른 거죠. 합이 10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긴 한데 여러분 대결 조건 잘 세워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2차 테스트는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260명 다 줄 세우기 여러 번 시도하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약간 선별적인 필터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다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제출 가능 구경해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요 모듈 모아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완성된 이제 대결을 성공적으로 규칙에 맞게 잘 수행하는 내 듀얼이 어떤 캐릭터를 몇 등으로 지금 세우고 있나 그래서 몇 점의 점수를 지금 제공하고 있나를 여러분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치 비율만 따지면 이제 두 번째 과제를 쉽게 제출하기 위해 이런 느낌으로 방금 전에도 살짝 뜨긴 했지만 힘 능력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능력치를 100으로 두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두는 식으로 코드 짠 친구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두 번째 과제랑 동등한 느낌으로 코드 짜면 저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 저 친구들은 본인의 캐릭터가 0등이면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 능력치 무조건 먼저 비교하도록 코드를 짤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기 투표에서 저 친구들을 어떤 순위로 밀어넣을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살짝 고민해 보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면 자, 현재는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한 방에 제출 가능 띄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뭔가 이상한 점이 생겼다라면 제가 미리 코어.py에다 준비해둔 한국말 오류 메시지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된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대결 목표 및 규칙 단원의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에 요 정도를 미리 스케치를 한 다음에 코드 작성을 스타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듀얼이 어떤 부류의 능력치를 가진 캐릭터들을 어떤 순위권에 떠올려 둘 거냐. 나는 예를 들면 매력이 높은 친구들이 더 상위권에 있으면 좋겠어. 힘이 높은 친구들은 중위권, 그 다음에 뭐 체력이 높은 친구들은 하위권에 있으면 좋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내 희망사항을 살짝 노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 메모장 같은 거 까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원한다면 .py에다가 주석으로 적어둔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각 부류별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왼쪽 친구가 이런 부류냐 오른쪽 친구가 이런 부류냐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키보드로 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원하는 규칙대로 대결을 수행해 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그래요. 이 부문을 짜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문의 조건식을 예를 들면 그런 부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6가지 능력치가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친구들이 상위권에 올라간다와 같이 내가 코드를 짜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건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 친구의 능력치 배분이 고르다면 만약에 오른쪽 친구의 능력치 배분이 고르다면 둘 다 고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서는 두 번째 순서를, 두 번째 대결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든가 등등을 세울 수 있게 여러분이 그 조건식을 어떻게 적을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 흐름 여러 번 가져갈 수 있을 거고 필요하다라면 그 안에서 친구들의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점자 내지는 이 기준상으로 무승부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순위를 어떻게 매길 거냐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듀얼 내용물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차에 몸을 맡게 돼요.
인수값 2개 받은 다음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트값 하나를, 그러니까 캐릭터 정보 2개 받은 다음에 인트값 하나를 리턴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가는 순차 흐름을 구성할 때 각 부분들을 다룰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이 순서가 서순이 되면 당연히 대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줄 세우기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까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서 정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를 코드를 적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펜으로 종이에다가 끄적거려 본다라든가 해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두면 여러분의 듀얼의 전체적인 실행 흐름 내지는 각 부분별 세부 목표, 조건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 거냐 등등을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그럴싸한 듀얼 함수적인 내용물을 구성해서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는 강력한 완전한 함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서 제출하는 게 목표고, 그러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일종의 투표 같은 거죠. 여러분의 투표 결과 .py 파일 260 몇 개를 다 모아가지고 코어에다 다 때려넣고 최종적으로 F5를 눌러서 모듈 모아 테스트를 돌리면 이제 여러분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총점이 나오는 거예요. 투표 결과. 그 다음에 그 총점은 당연히 순위가 낮을수록 숫자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총점이 가장 작은 캐릭터를 만든 친구 한 명한테 상품을 드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결 목표 및 규칙입니다. 좀 많아요. 그래서 2가지가 있고, 일단은 먼저 그 앞뒤 데이터 흐름을 먼저 신경 쓴다라면 듀얼 인수랑 리턴 값을 먼저 보면, 일단은 두 인수 레프트랑 라이트에는 이번에 대결할 두 캐릭터 데이터 그 7칸짜리 리스트가 각각 담긴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제랑 다르게 이번에는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260 몇 분의 2의 확률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다른 친구들 2명을 내가 싸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둘 다 내 캐릭터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제 넘버 2에서 마지막 이름 비교할 때 왼쪽 캐릭터 이름이 나면 내 캐릭터 이름이면 왼쪽 승리,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 승리와 같은 식으로 구성했다면 그 부분은 살짝 고쳐야 됩니다. 왼쪽 캐릭터도 오른쪽 캐릭터도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살짝 챙겨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턴해야 되는 인트값 하나의 의미는 이전이랑 동등합니다. 대결 결과 레프트가 더 우월한 경우 음수를 리턴하시면 돼요. 라이트가 더 우월한 경우 라이트 양수를 리턴하시면 돼요.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모든 캐릭터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능력치가 같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름은 다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능력치 6개 숫자가 다르면 그러면 여러분 능력치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름은 6가지 능력치가 다 똑같을 때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열을 가릴 때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방금 봤듯이 능력치가 똑같은 친구들은 점수를 똑같이 줄 거예요. 따라서 그 이름 비교하는 부분은 지금 적혀 있는 코드 있잖아요. 듀얼에 제가 미리 적어놓은 리턴은 그냥 그걸 재사용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번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전이랑 사실상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래 조건들. 자,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듀얼이 광명정대하게 그 줄 세우기 하는 용도를 쓸 수 있다라면은 요 정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쩌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 소위 수학 2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라면 그 당시에 살짝 이미 주입식 교육을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정리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과 관련한 줄 세우기랑 관련한 컴퓨터 동네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2학년 때 정도에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듀얼을 돌렸을 때 결과가,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 다음에 A, B 집어넣었을 때랑 B, A 순서 바꿔서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부호가 다른 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B가 이겼다라면 양수가 나왔다라면 이렇게 했을 때도 B가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얘네 둘을 곱하면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둘 다 레프트의 승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쩔 때는 A랑 B랑 싸우면 A가 이기고 어쩔 때는 A랑 B랑 싸우면 B가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관적인 듀얼을 내가 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제출 전 테스트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레프트랑 라이트 그 위치랑 상관없이 오로지 그 캐릭터들의 능력치만 가지고 A랑 B가 싸움 붙는다면 A, B로 밀어넣었을 때랑 B, A로 밀어넣었을 때랑 둘 다 A의 승리라고 말하거나 둘 다 B의 승리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출 가능이 뜨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A랑 B랑 싸웠는데 A가 이겼어요. 그리고 B랑 C랑 싸웠는데 B가 이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봐봐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A가 B보다 우월하고 B가 C보다 우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A랑 C를 대결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A가 C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우월하고 B가 C보다 우월하면 무조건 A는 C보다 우월해야만 해요.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부등호가 뒤집히면 얘 이제 소위 상성관계가 되는 겁니다. A가 B를 이겨요. 그 다음에 B가 C를 이겨요. 근데 C가 또 A를 이겨요와 같은 느낌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B, C 이런 느낌으로 가위바위보 무슨 뭐 속성 막 그거잖아요. 뭐 물, 불, 풀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가 되면은 줄 세우기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기준 내가 세우고 싶다 할 때 막 물론 이제 창의적으로 여러분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돌릴 수 있어요. 뭐 그건 못할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줄 세우기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좀 더 거국적인 대결을 하는 게 일관적인 대결을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런 조건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상성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랑 B가 능력치가 같아요. 6가지 능력치가 같아요. 근데 C만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A랑 B랑 싸웠을 때 결과는 B랑 C랑 싸웠을 때 결과랑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6가지 능력치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랑 다른 능력치인 저런 친구랑 싸울 때 다른 친구랑 싸울 때 나는 이기고 나랑 능력치 똑같은 다른 친구는 지고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여러분 챙겨주시면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A, B 능력치가 똑같고 C만 다르면 A, B 둘 다 C를 이기거나 A, B 둘 다 C한테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름 비교를 가장 마지막에 수행하게끔 그래서 이름 비교를 하기 전에 6가지 능력치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승부가 나게끔 잘 적어두시면 마지막 조건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어렵다라 말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거예요. 가위바위보 상성이 되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파이썬 코드 적어놓고 이 코드 어딜 고쳐야 될지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럴싸한 대결 규칙 마련해 보고 싶다라면 꼭 종이로 미리 펜으로 필기해 가지고 이게 수학적으로 상성관계가 형성되는 거냐 아니냐와 같은 것들을 살짝 적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순차에 몸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잘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면은 그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나중에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라든가 확률 변수론이라든가 그런 수업이 나중에 있을 건데 뭐 우리도 있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커리큘럼 확인해 봤을 때 그런 데서 이제 나올 만한 뭐 엔트로피니 뭐니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도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몇 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랑 민첩 능력치 합한 게 더 높으면 승리한다. 와 같이 코드를 짠다 칩시다.
내 코드를 좀 짧게 적고 싶어서.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6가지 능력치의 합이 더 높은 캐릭터가 승리한다. 그러면 모든 캐릭터가 동점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모든 캐릭터의 6가지 능력치 합은 각각 다 100점으로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조건식 계산하는 의미가 없죠. 전부 다 동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 규칙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내가 지금 힘이랑 민첩이랑 두 개를 비교한다.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비교한다 할 때 이 더한 결과가 동등하다라고 해서 두 캐릭터의 이 두 능력치가 다 똑같다. 개별적으로 다 똑같다. 요거 요 하나하나의 능력치도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은 1대 49일 수 있고 한쪽은 25대 25일 수 있는 겁니다. 능력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더한 걸로만 비교를 하면 나는 걔네 두 캐릭터, 능력치가 서로 다른 두 캐릭터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2가지 선택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점자들 안에서 추가로 우리가 어떻게 대결을 할지 좀 더 정밀한 조건을 더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그런 조건 자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숫자 6개를 들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하나씩 붙잡고 그러면 최소 6번 작업을 진행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도록 구성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치끼리 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능력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경우의 수를 줄인다. 가능성을 줄인다. 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비슷한 내용 나중에 여러분 다시 배울 것 같고 그런 걸 추가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추가한 다음에 거기서 동점자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지한다라면 그 아래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 제시를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출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의 .py 파일 잘 저장한 다음에 코어로 돌아와가지고 F5 눌러서 실행하면 1하고 엔터 치면 방금 전 봤던 것처럼 제출 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거기서 막 엔터 치면 1차, 2차 테스트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전부 다 통과해서 제출 가능이 뜬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희소한 확률로 어쩔 때는 제출 가능이 뜨고 어쩔 때는 안 뜰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좀 뭔가 복잡하게 듀얼을 짰다. 그러면 대충 안전빵으로 한 4번 정도 제출 전 테스트를 통과를 연속으로 하나 확인해 보고 제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인기 투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담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내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너랑 나랑 캐릭터 정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랑 나랑 2명의 모듈, 2명의 듀얼은 각각 우리 캐릭터가 무조건 최상위권에 올라오게끔 만들자와 같이 작당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작당을 했다. 그러면 너 지금 작성한 .py 파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한 다음에 그 .py 파일이랑 여러분의 모듈이랑 둘 다 임포트를 한 다음에 모듈 모아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둘이 캐릭터가 능력치가 다르면 나는 0등, 쟤는 1등, 쟤는 이제 본인 거 1등, 나는 0등 이렇게 한다면 둘 다 평균, 그러니까 합산해서 1점으로 최상위권에 올라가게 되겠죠. 모듈 모아 테스트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잘 나오나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걔가 추가로 여러분의 모듈이 여러분의 듀얼이 전체 줄 세우기를 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코드 복잡하게 짜면 줄 세우기 260 몇 명 줄 세우기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이게 인기 투표다라는 걸 감안해서 약간의 정치질을 해가지고 우리의 캐릭터가 상위권에 올라오는지를 선택적으로 제출 전에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려 놓고 자, 그 다음에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짝 빠진 게 있는데 자, 요 핵심 주의사항이라고 .py 파일 여러분이 작성하는 .py 파일 위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볼 타이밍이잖아요.
지금쯤 왔으면 여러분이 내가 코드 대충 잘 적으면 예를 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파괴한다라든가 그런 이상한 것도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 컴퓨터 C 드라이브를 포맷한다라든가 그럼 우리 바로 휴강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코드를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 놨고 제가 그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 집어넣고 하면은 과제 점수가 0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은 더 공정한 거 내지는 조금 더 수월한 과제 채점을 위해서 인포툼은 적을 수 없다. 이건 이제 뭐 여러분 뭐 타임점 슬립 쓸 건 아니잖아요. 뭐 저 과제 채점하는데 막 16년 걸리게 만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거고 이제 프린트호 출식을 껴가지고 제출하는 친구들이 두 번째 과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거 가지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채점기를 돌리는데 자꾸 막 승리 패배 아쉽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출력하는 그런 모듈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출식도 굳이 필요 없죠. 제가 여러분 거 다 모아가지고 테스트 하는데 막 중간중간 엔터키 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거 들어있으면 무조건 0점으로 간주될 거고 그 다음에 막 제 C 드라이브 포맷한다라든가 빌트인 모듈 건드려갖고 인트를 프린트로 바꾼다라든가 그런 거 하시면 빵점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코드를 짤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설명서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출 방법입니다. 일단 제출 전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거기서 제출 가능이 뜨면 여러분이 지금 작성했던 .py 파일이랑 core.py 파일 두 개를 .zip 형식으로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할 때 그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댓글 내지는 코멘트 남기는 곳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글자 이상 해주셔야 되고 기한은 11주차 금일 그래서 우리 2026년도 1학기 시즌 같은 경우는 5월 15일 금요일이 될 거예요. 그날 밤까지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강조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출할 때 요거 홈워크 3 그냥 막 압축 대상 zip 파일 하면 당연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요거 열면 이전에 같은 폴더에 들어있었던 다른 군더더기 파일들도 같이 압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이건 별거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맥 쓰는 친구들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맥 OS 친구가 이 폴더에다 숨겨놓은 중요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윈도우에서 다운로드해서 열어보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면 그냥 지워버리는데 개인정보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압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 지금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게 목표다라면 이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쉬프트 클릭이라든가 컨트롤 클릭이라든가 하면 여러 개 고를 수 있죠. 아니면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한 다음에 압축 대상 zip 파일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뭐 홈워크 3 어쩌고 같은 느낌으로 압축 파일 이름 대충 아무렇게나 정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압축 파일 이름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그 제출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zip 파일 이름 자체를 그쪽 시스템에 맞게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둬요. 제가 나중에 일괄 다운로드 할 때는 압축 파일 이름은 다 일괄적으로 변경된 채로 일괄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 파일 자체는 너무 파일 이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자 요거 확인할 때 .zip 파일 여러분이 눌렀을 때 이렇게 .py 파일 두 개가 그냥 보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압축이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과제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업로드 할 때도 요거를 살짝 체크를 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라든가 유출되는 위험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요것 때문에 한번 털린 그런 회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살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다시금 맥 쓰는 친구들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도 저렇게 숨은 파일 같은 게 없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데스크탑.ini라든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거기는 개인정보는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맥에서 채점을 할 때는 윈도우에서 숨겨놓은 파일이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평가 방법 요번엔 조금 그럴싸하게 100점 만점으로 가져가 볼게요. 일단 기한 안에 내시면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 전 테스트 진행했을 때 제출 가능이 출력되면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막 임포트 문의니 프린트 출식 저의 채점 또는 제 컴퓨터의 건강을 방해하는 이상한 게 적혀 있지 않다라면 20점을 기본 점수로 드리도록 할게요. 선량함 점수입니다. 뭐 빌트인 모듈 파괴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낀 점 한 글자 이상 적으시면 30점, 그래서 합이 100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한 코드 안 짰다, 그 다음에 제출 가능 내 컴퓨터에서 잘 뜬다, 그거를 기한 안에 압축해갖고 올리면 일단 거기까지 70점, 그 다음에 느낀 점 하나 코멘트라든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글자 이상 달아주시면 그러면 100점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학점에 들어가는 점수고, 요 과제 세 번째 과제 자체 목표는 일종의 인기 투표로 여러분이 제출한 거 다 모아갖고 모듈 모아 테스트했을 때 종합 영등인 캐릭터가 누구냐를 이제 수업 시간에 들고 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F4 눌러서 돌려보고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11주차 금요일 이후에 제출하면 기한 점수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 다 0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빠르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그러면 과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